자, 이번 시간에는 혼합물의 세 번째 시간인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분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조금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조금 이해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목표는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활에서 용해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는 방법을 알고요. 이제 예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4개의 단어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추출, 거름, 재결정, 분별결정 이 4개의 단어가 나올 건데 이 4개의 단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은 혼합물에서 특정한 성물을 잘 녹이는 용매를 사용하여 그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녹차 있죠, 녹차. 녹차를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녹차입에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으면 녹차물이 우러나오죠. 이러한 거, 우러나오는 거, 이런 것을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용매를 어떤 걸로 쓰냐면 녹여야 되니까 주로 물을 사용하는데요. 근데 물에 녹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물에 녹일 수 있는 뭐 에탄올이나 에테르, 헥세인 등과 같은 용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는 주로 이제 물을 사용합니다. 추출 어렵지 않죠? 녹차를 한번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물의 꽃이나 잎에서 향기 성분을 추출하여 향수를 만든다. 여기서는 향수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 이제 망치 같은 걸로 이제 막자사발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 넣어서 이렇게 막자사발로 이렇게 빻아요. 빻으면 얘네들이 얇게 쪼개지겠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용매를 넣습니다. 물을 집어넣어요. 물을 넣으면 여기 꽃에 있는 향기가 이 물속에 이렇게 다 우러나와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러나와지겠죠? 그럼 이것들이 추출된 거죠. 그렇죠? 이렇게 향수를 만들 때 추출이 이용되고요. 두 번째로는 고사리를 그냥 요리를 하면 되게 쓴맛이 있기 때문에 그냥 요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엄마가 요리하는 걸 봤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고사리를 이렇게 물에 담가 놓습니다. 담가 놓으면은 고사리에 있는 쓴맛이 밖으로 물에 녹아서 나와요. 그쵸? 물에 녹아서 나오니까 추출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물을 갖다 버리면 남은 고사리만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드라이 클리닝은 물을 사용하지 않고 옷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대부분 옷에는 그 기름기 같은 게 많이 녹아 있습니다. 기름기 같은 게 녹아 있어가지고 기름기 같은 경우에는 물에 잘 안 녹잖아요.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은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드라이 클리닝은 기름을 잘 녹이는 용매를 이용해서 기름때만 빼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때만 빼내는 거니까 추출이 되겠죠. 기름때만 빼내는 거니까 이렇게 드라이 클리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약 있죠. 한약 다리는 것도 추출의 이용인데 약재를 물에 넣고 달여서 약효 성분을 녹여내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인데 거름은 아까 추출이랑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되는데 혼합물에서 원하는 성분을 추출한 다음 예를 들어서 녹차에서 녹차물을 추출해요. 다음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 즉 녹차잎이죠. 잎을 걸러서 분리하는 방법을 거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게 녹차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녹차예요. 녹차물하고 여기 안에 이제 녹차잎 같은 게 있겠죠. 녹차잎 그러면은 물들은 어때요? 여기 부으면 물들은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죠. 물들은 내려오는데 녹차잎은 여기 걸러져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걸러져 있는 거는 뭐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게 거름종인데 거름종이 보면 미세한 구멍들이 있겠죠. 이 미세한 구멍들보다 이 녹차잎이 크니까 밑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죠. 반대로 물 같은 경우에는 추출된 녹차물 같은 경우에는 이 구멍보다 작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방법. 그래서 용매에 녹지 않는 성분은 입자 크기가 커 거름종이를 통과하지 못하고요. 용매에 녹는 성분은 입자 크기가 작아서 거름종이를 잘 통과합니다. 어렵지 않죠? 거름. 추출하고 거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재결정하고 분별결정. 재결정하고 분별. 이거는 조금 눈을 좀 똑바로 좀 뜨고 잘 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천일염에서 어떻게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는, 소금물을 얻기 위해서는 재결정과 분별결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재결정은 일단은 천일염에서, 소금을 이제 빼내는 게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여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에 녹인 다음, 거름 장치로 일단 1차적으로 걸릅니다. 그럼 물에 녹지 않는 불순물이 제거되겠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 이 거름 용액을 증발시켜요. 증발시키면 깨끗한 소금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얇은 판 같은 걸로 막 소금을 막 밀면서 소금 막 정제하는 거 본 적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천일염을 정제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재결정이 이용이 되는 건데, 불순물이 섞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용매에 녹인 다음, 즉 아까 얘기했처럼 물에 녹인 거죠. 녹인 다음 용매를 증발시키거나, 똑같죠? 천일염을 정제하는 거랑 증발시키거나 온도를 낮추어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거. 근데 여기서 다른 방법이 있죠. 온도를 낮추어. 증발시키거나 온도를 낮추어 순수한 고체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해요. 증발시키거나 온도를 낮추어. 알겠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용해도 곡선 배웠잖아요. 거기서 불포화되어 있는 용액을 포화로 만들 때는 뭐예요? 그쵸? 용지를 더 녹이거나 혹은 온도를 낮추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섞인 질산칼륨의 재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소량의 염화칼륨이 섞여 있는 질산칼륨하고 이제 염화칼륨의 소량이에요. 높은 온도의 물에 녹입니다. 그런 다음 용액을 냉각하면 용해도차가 큰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이 되는데, 예를 들면 60도씨 온도의 질산칼륨하고 염화칼륨이 질산칼륨 이만큼 녹아있고요. 염화칼륨은 이만큼 녹아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온도를 예를 들어서 40도까지 내려요. 20도까지 내리면 질산칼륨은 불포화해서 과포화로 되고, 염화칼륨은 불포화해서 계속 불포화되니까 얘는 염화칼륨은 석출이 되지 않고 질산칼륨은 이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쵸? 이만큼 양이 석출이 되는 거죠. 그쵸? 질산칼륨이 결정으로 석출됩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쵸? 계산하는 것까지 했었죠. 자, 그럼 다음. 질산칼륨이 석출될 때 소량의 염화칼륨은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용액이 녹아 있는 거죠.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그런 다음, 나머지 이제 질산칼륨이 질산칼륨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용액이 녹아있지 않고 석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한 용액을 거름 종이를 걸러 질산칼륨 결정을 분리하면 되겠죠. 이게 뭡니까? 이게 재결정이에요. 재결정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요. 온도를 낮추면 석출이 돼가지고, 석출된 거를 뭐 하는 겁니까? 걸은 거죠. 걸으면 녹아있는 거는 걸러지지 않고, 아직 안 녹아있는 거, 석출된 거는 걸러지는 거죠. 이런 것을 재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분별결정은 뭐냐? 이번에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용해도 차가 작은 고체 물질과 용해도 차가 큰 고체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재결정을 반복하여 각각의 성분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을 분별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을 봤을 때는 용해도 차가 큰 게 뭐예요? 그렇죠, 붕산이죠. 그 다음으로 큰 게, 근데 염화나트륨은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처럼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렇게 섞여 있다고 치면,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두 개 섞여 있을 때, 얘 똑같은 이만큼 섞여 있을 때, 요만큼 섞여 있을 때, 이만큼 두 개가 이제 섞여 있을 때,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섞여 있을 때, 같이 이거 온도를 낮추죠? 이렇게 낮추면, 마찬가지로, 이제, 석출이 되겠죠.
석출되고, 이거를 또 이제 석출된 여기 이런 거를 가지고 다시 증발시킵니다. 물을 증발시키고 난 다음에 온도를 높이고 다시 온도를 낮추면 염화나트륨하고 붕산이 완벽하게 분리가 됩니다. 이렇게 용해도차가 큰 고체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재결정을 반복해서 각각의 성분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을 분별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분별결정하고 재결정의 차이점이 뭐냐? 자, 딱 하나입니다. 재결정은 냉각 또는 증발을 통해 고체 물질 한 가지, 재결정은 고체 물질 한 가지를 얻는 방법인데, 분별결정은 재결정을 반복하여 혼합물의 성분 물질을 모두 분리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고체 물질 한 가지를 얻는 방법은 재결정, 한 가지는 재결정, 두 가지 이상 모두 분리해내는 거, 혼합물을 모두 분리해내는 것을 분별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4개를 배웠어요. 추출, 그 다음에 거름, 그 다음에 재결정하고 분별결정, 이 각각의 4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요. 재결정하고 분별결정의 차이점도 알아두면 좋겠고, 재결정에서 석출하는 양 구하는 거 있죠. 혹은 분별결정에서 석출되는 양, 이거를 좀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